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1945년 이후 미국과의 군사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없던 핵무기를 미국이 보유해 우위에 섰는데 그게 지금 역전됐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방통제센터에서 아방가르드 탄도탄을 선보이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아렌부르크 오블라스트에서 발사된 아방가르드가 깜짝하로 날아가 가상 목표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 같은 종류의 미사일은 미국도 없는 러시아만이 보유하는 미사일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미사일 발사 성공의 분위기는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려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숙했을 때와 아주 비교됩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어로 길동무란 뜻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인류가 쏘아 올린 첫 번째 인공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에트의 과학기술을 과시한 쾌거였다고 체제선전에 상당히 이용됐습니다. 미국을 제쳤으니 놀랄만한 기술적 쾌거였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 소비에트의 업적을 아방가르드가 계승했다는 게 러시아 매체 보도입니다. 마하 25의 극초음속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성층권에서 일정 궤도에 다다르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합니다. 이때는 지구로 돌입하는 위성과도 같아 탄두의 온도가 섭씨 1000도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재료공학과 물리학의 정수입니다. 아방가르드 대륙간 탄도탄은 다른 ICBM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하 27이라는 극초음속에다 탄도 궤적도 변칙적이어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러시아는 자랑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는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미국의 적수가 안 되는 러시아가 나름 마련한 전략적 돌파구입니다. 바로 1년 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푸틴이 공언한 대로 2019년 12월 27일 연대 규모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러시아는 또 지르콘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Like a knife through butter, 즉 버터를 자르는 칼과 같은 위력을 가졌습니다. 일반 대공 미사일이나 탄도탄 유격 미사일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1000km 이상의 사정거리에 마하 9의 속도로 나는 초정밀 무기입니다. 항공기와 수상 전투함에서 발사되는 이 미사일은 나토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미 항공모함에도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아방가르드와 지르콘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해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미국에 맞서 러시아가 최신의 무기를 발표하는 가운데 중국도 나름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레이건이 소련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유도해 파산에 이르게 한 역사가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모 킬러라고 자랑하는 동펑 21과 26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동펑 21의 경우 1980년대 유럽에 배치됐던 중거리 미사일 퍼싱2의 기밀을 빼내 카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 목표물에 대한 테스트는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위력은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신형 동펑 17 역시 실제 성능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제한 조약 INF를 폐기하면서 중국을 군비 경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이 등한시했던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면서 중국이 국력을 소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건의 스타워즈에 말려 붕괴된 소련의 경험이 있는 러시아는 현재 국제 정세에서 꽃놀이패입니다. 적당히 체면과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모한 경쟁이라는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표면적 밀월로도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노르트 스트림에 이어 중국에도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팔기로 한 겁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으로 중국에서는 아주 황당한 정책이 급조됐습니다.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산시성에서 엄동설안에 갑자기 대기 오염 방지라는 명목으로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산시성은 길거리에 석탄이 굴러다닐 정도로 매장량이 많아 연탄 사용이 일반적인데 천연가스를 억지로 보급하기 위해 석탄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농민들은 맹추위에 취사와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시성 당국은 주민들이 연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궁이와 부뚜막을 강제로 시멘트로 막아버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대단합니다. 중국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 등 내수 경제도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불황에도 내일만큼은 잘 팔린다는 징크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징크스조차도 통하지 않는 게 현재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의 빅토리아 시크릿이라 불리는 도스 리렌의 경우 2,000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원에는 42억 위안에 달해 파산 지경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었던 중화권 톱스타 린쯔링이 결혼을 앞두고 그만둔 이후 판매 악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린쯔링의 후계 모델인 관샤오통의 퍼포먼스가 린쯔링만큼 파격적이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경제 돈줄이 마르고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면서 사상 통제가 심해진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총통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말에 중국의 정치 개입을 막는 취지의 반침투법이 통과돼 국민당이 녹색 테러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친화적인 국민당의 한고희 후보의 패색이 아주 짙습니다. 한고희는 현지에서 유권자들의 조롱 대상입니다. 서민 코스플레이를 했다가 초호화 별장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지고 최근에는 선거 캠프의 여성 대변인 왕샤오제와 6차례 여행을 갔다가 같은 호텔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륜 스캔들을 묻는 기자들에게 본인은 큰 바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양치컵에 물 같은 속 좁은 말을 하느냐고 해서 양치컵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어에서 서민의 서자와 별장을 의미하는 숙자 그리고 양치의 소자가 모두 수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그의 이중성을 두고 숫자의 변천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불륜의 상대로 부각되고 있는 선거 캠프 대변인 왕첸추는 한거위와 비즈니스 출장을 갔을 뿐이라며 오히려 기자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한고위의 부인 리자퍼는 남편의 선거 유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퍼는 중국어로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것과 발음이 같은데 지금 부인으로부터 점수를 잃었다는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 선거 유세에서 그의 지지자들은 덤스업이 아닌 덤스다운 제스처와 함께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적 중국인 관광객이 타이베이 101 빌딩 앞에서 바지를 내리며 타이완을 조롱하는 일도 벌어져 반중 감정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타이완 독립이란 현수막을 든 이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한 건데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돈 많은 중국 관리들의 자식들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타이완이 뭉치는 불의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체 블랙호크를 타고 군부대 순시에 나섰던 국방부의 참모총장 선 이밍 등 8명이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선 이밍 참모총장은 미라지 전투기를 프랑스에서 몰고 인쇄와 전력화했고 최근에는 미 록히드 마틴사와 F-16 업그레이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애국자로 신망이 높았습니다. 차이원 총통은 군부대 조기를 내걸 것을 지시했고 사흘 동안 총통 선거 유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항하는 군에 대한 신뢰와 함께 순직 군인을 챙겨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토와 EU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폼페오는 중국을 주적으로 명세할 것을 종용했지만 나토는 중국을 도전이자 기회라고 엉뚱하게 규정했습니다.
적이 누군지 방향을 잃고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노르트 스트림 2로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에 넘긴 것도 모자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포기하면 독일 자동차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중국의 협박에 독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르트 스트림 2를 허용한 데 대해 EU에 대한 제재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토 회원국인 터키도 러시아에 밀착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밀어붙여 미국과 다시 강력한 동맹으로 회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 정세는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사실 새로운 냉전이라 볼 수도 있고 냉전이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던 지난 세기 냉전과는 달리 개방된 세계에서 무역, 금융, 과학기술, 가치체계 등 수많은 분야에서 분쟁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와 EU는 물론이고 중국이 바로 하도록 길을 터준 WTO, 월드뱅크 등도 미국이 등을 돌리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 전쟁은 아마도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치는 충격파를 고려해 올해 내내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도 올해는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하지만 오늘 방송으로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략의 감을 잡으셨다면 저로서는 그것으로 큰 보람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